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비핵화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듯 미국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 소식을 종료 3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보도하고 공동 보도문 전문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오전 0시 10분쯤 온 결의와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어제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북남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다만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로 표기하는 등 평창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동보도문 3항에서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라는 표현을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라는 문구로 대체했습니다. 북한이 1년 11개월간 단절했던 서해 군 통신선을 복원함에 따라 남북 군 당국도 오늘 통신선의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약 5분 동안 서해 군 통신선 점검을 위한 시험 통신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 서해 군 통신선이 연결돼 있었을 당시 남북은 매일 2차례 시험 통신을 하면서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어제 남북회담에서 북한은 지난 3일 통신선을 연결했다고 공개했지만 복구 시점을 놓고 우리 측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갖추는데 올해 국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개헌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정부도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며 개헌 드라이브도 걸었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정부와 자신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에 걸맞는 삶의 질을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 해소, 일자리 나누기 등의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북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공식적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즉석에서 질문자를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군사협정이 흠결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이수강입니다. 검찰이 조세 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영그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영주택과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부영 본사입니다. 검찰이 한 건물에 있는 부영 주택과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중근 회장 집과 집무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부영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 앞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수십억 원의 탈세 혐의와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경기도 화성 동탄 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 시공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애초 부영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배당됐지만 국정농단 사건 등이 터지면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재배당됐습니다. 검찰은 고발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유용과 비자금 조성 등 이 회장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부영이 임대주택과 관련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불법 분양한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지난 2016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내는 대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혹의 정점인 이 회장의 소환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영 의혹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인천 송도 테마파크 등 부영의 역점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전공의 당직 근무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전공의 5명이 신생아 중환자실 등에 당직 근무를 해왔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인력이 줄어들어 전공이 2~3명만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로타 바이러스에 걸린 신생아를 담당한 간호사 2명을 추가로 소환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효성과 납품업체의 유통 과정에 위장업체를 끼워 넣어 120억 원을 챙기고 허위 서류를 입찰해 100억 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편 이달 중으로 조 회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중고 타워 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조 일자를 속여 유통해온 수입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4년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중고 타워 크레인 132대를 수입하면서 제조일자를 최대 10년까지 속여 기재한 혐의로 건설장비 수입 대행업체 대표 44살 이모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중고 타워 크레인을 수입할 때 신고서에 제조일자를 의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맥도날드 납품업체 M사 임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M사의 경영이사 송모 씨와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하고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 2천여 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전제 조건은 불법 논란이 됐던 임시 어시장의 철거였는데요. 상인들이 최근 철거를 결정하면서 새 단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임시 어시장에서 철거된 자재들이 가득합니다. 상인들은 몽골 텐트 등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영업을 해온 임시 어시장은 현재 좌판 등이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 소래포구에 난 불로 상인들은 근처 해오름 공원에 무단으로 임시 어시장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두고 불법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상인들은 불이 났던 기존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조건으로 버텨왔습니다. 기존 어시장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용지 매각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가 임시 어시장 철거를 조건으로 용지 매각을 승인했고 이를 상인들이 수용해 철거에 나선 겁니다. 혹시 철거를 할 수 있겠느냐 제안을 했는데 인천시 남동구청은 기재부의 업무를 위탁받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지 매입 계약까지 마친 뒤에 기부 체납과 공영 개발 등 사업 방식만 결정하면 현대화 사업은 속도를 내게 됩니다. 사업 방식만 결정되면 큰 틀에서는 문제 없는 거죠. 지금 설계 영역도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큰 무리가 없으면 올해 9월 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전남 장흥에서도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오리 14,500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 오리에 대한 조치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올해 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 합계는 10조 2,864억 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 방법입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이 4조 5,674억 원, 코스닥 시장 5조 7,190억 원입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빚을 내서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는데도 인접한 파주시 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주시 의회 이평재 의장 등 13명은 지난 8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로 유럽 연수길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선진국의 사례를 경험하기 위해 연수를 기획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정 대부분이 관광 위주로 짜여 있어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은 맑게 겠지만 눈구름 뒤로 강추위가 밀려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영하 5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고요. 금요일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 올겨울 한파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특보는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과 호남 지역으로는 굵은 눈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호남 많은 곳은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있는데요. 빙판길 주의는 물론 시설물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의 낮 기온 모두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빙판길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